아, 그래서 이제 문법 영역을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왜 이 영역을 설명해 드렸나? 문제를 보면 어떤 영역의 문제인지를 알고 그 영역으로 접근해야지 다른 영역으로 접근하면 틀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문법 영역. 1교시 때 들은 걸 한번 잘 들으셨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영역은 음운이고요. 그죠? 음운보다 큰 영역은 음절이고요. 음절보다 큰 영역은 단어고요. 단어보다 큰 영역은 어절. 이때 어절은 무슨 쓰기? 띄어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절보다 큰 영역은 문장이고요. 문장보다 큰 영역은 문단, 그 다음에 글,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런데 이제 문법은 요까지가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서 본다? 독해 부분에서 보는 영역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오늘 2교시 때 맛배기 문법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 음절이라는 건데, 이 음절은 무슨 덩어리? 소리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죠? 지금 칠판을 통해서 판서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거는 문자예요, 문자. 그죠? 그리고 제가 이 문자를 가지고 음문 이렇게 읽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언어가 있고 문자 언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소리 덩어리라고 했냐면은 뭐에 초점을 두고 풀어야 하는 문제다, 이거는. 소리에 초점을 두고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자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이제 출제자는 그걸 노리는 거야. 이때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만약에 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고 우리가 발음을 하면 얘를 음운으로 분리시켜 보세요. 어떻게 분리시켜? 요렇게. 그죠? 또 요렇게 분리를 시킬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음운은 이렇게 몇 개가 돼? 이렇게 4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음절을 이루는, 나라는 음절을 이루는 음운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약. 그럼 이 약이라는 거 우리가 발음하면 약하고 발음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소리를 낼 거 아니야. 그럼 이 음절의 음운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음절을 이루는 음운의 개수는 이렇게 몇 개다, 3개다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표기에 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라는 거야. 자, 보세요. 얘 소리 내보세요. 야 하고 소리를 내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소리 내보세요. 이것도 뭐라고 소리 낼 거야? 야라고 소리 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나 어때? 같아요. 이 소리나 같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응을 써도 안 써도 소리는 똑같다는 얘기는 이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 얘는 소리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리값이 없으니까 만약 이렇게 쓰면 병신 글자 같잖아. 그죠? 보기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안 좋은 이 모습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이응을 붙여주는 거지, 이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로 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음문절을 이루는 음운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이거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 이제 이거 2개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하고 뭐? 이거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지?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하고 계실 텐데 이 이응이라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 이응을 가지고 물어볼 거야. 이응을 가지고 물어볼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 감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이라고 읽을 때
맨 처음에 들리는 소리는 얘예요. 그죠? 기억이라는 소리가 맨 처음에 들릴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감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첫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필기용이야. 첫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야를 뭔 소리? 가운데에 있어서 가운데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소리. 오케이? 그럼 얘는 뭔 소리일까요? 얘는 이제 끝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부터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첫 소리를 처음에 나는 소리다 해가지고 얘를 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성. 그리고 가운데에서 나는 소리를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나는 소리는 마칠 종자를 써서 뭔 성? 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도 이제 고전 문법에서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자음, 모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초성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입니다. 그죠? 중성은 모음입니다. 종성은 자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초성, 중성, 종성. 초성하고 종성은 자음이고, 오케이? 중성은 뭐고? 모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이응이 첫 소리일 때는 금방 우리가 확인을 해 봤지만, 소리값이 있어, 없어? 소리값이 없습니다. 그죠? 소리값이 없었어요. 소리값을 또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하냐? 음가라고 합니다. 음가. 뭐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지금 다른 용어들 다 써드리는 거야. 음에 같이 해가지고 음가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읽어보세요. 가라고 읽겠지? 읽어보세요. 강이라고 읽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뭔 소리로 갔어, 이응이? 이응이 끝소리로 갔지. 그죠? 이응이 끝소리로 갔잖아. 그러면 이응이 끝소리로 갔을 때는 얘하고 소리값이 같아 달라. 달라지죠. 그지? 끝소리로 갔을 때는 소리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뭔 얘기요? 첫 소리에서는 소리값이 없었지만 얘가 뭔 소리로 가면 끝소리로 가면 이때는 소리값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소리값을 한자로 뭐라고 했다? 음가라고 했다. 그럼 음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의문이 몇 개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 3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응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정리가 좀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썼어. 이렇게 해서 문장을 썼어. 어절이 몇 개야? 어절. 하나, 둘, 띄어쓰기 4개.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문장에서 자음, 모음으로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몇 개일까? 2개? 3개? 자, 뭐 있어 우선? 좋아. 또? 늘. 또? 앗.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오해지, 그지? 얘는 안 했는데 왜 얘는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응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얘를 제외하더라도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2개를 한번 써보시오 하면 뭐라고 쓰겠어? 는 하고 또 느리라고 이렇게 쓰겠지, 그치? 아니라는 얘기야. 2개는 맞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 거는 소리를 보고 대답한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대답한 게 아니라, 칠판에 써 있는 문자를 보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이래서, 이응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얘하고 얘는 제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음절이 무슨 덩어리라고? 소리 덩어리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소리를 내봐야지. 그죠? 소리를 내야지. 지금 보는 건 문자라니까, 소리가 아니라. 자, 그럼 소리 내보세요. 나, 는. 여기까지는 똑같겠고. 그죠? 얘 해봐. 하, 느.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보, 따.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2개는 맞지만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음? 그럼 뭐가 잘못됐어? 느는 맞지만 얘가 아니라는 거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럼? 요거로 대답을 해야지. 그죠? 왜? 무슨 덩어리니까? 소리 덩어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음절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거 다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소리 값으로 다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이해하셨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가면은 내 것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겠지만 아직 이제 처음 뭐 한다라는 생각으로 볼 때 요거 있지, 요거. 만약에 일로 다시 올게요.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 낙이라는 음절을 이루는 음운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괜히 또 니은, 기억이 몇 개 이러지 마세요. 알겠지? 쌍기역은 음운이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예요. 알겠죠? 쌍기역은 음운이 하나인 거야. 이런 거 좀 주의해주고 또 이런 것도 뭐 이랬는데 설마 이러진 않겠지만 이랬는데 이걸 기역 이러지 마세요. 자모음을 배우면 이런 실수는 안 할 거야.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높아심에 하나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론, 이응은 첫 소리에 음가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먼 소리에는 끝소리에는 음가가 있다. 음절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뭔 덩어리로 바꿔서 소리 덩어리로 바꿔서 파악을 해라. 오케이?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내드린 기출문제입니다. 오른쪽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은 뭐 단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아직 안 잡혔어. 그죠? 하지만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건 1번 접근할 수 있죠. 그죠? 왜? 어절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으니까
4개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절은 우리가 배운 대로 먼쓰기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럼 요렇게 띄었었으니까 어절은 몇 개임? 요렇게 4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1번 5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뭐의 개수? 음절의 개수예요. 그럼 음절이 무슨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소리 내봐. 하나 내가 동생한테 안경을 주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몇 개야? 셋, 여섯, 열, 어때? 맞지, 그지? 아직 단어의 개수는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이제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가 몇 개래요? 7개래요. 자, 7개인가요? 한번 세볼까요? 뭐 있어요? 동, 그죠? 또, 생, 끝소리는 음가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한, 요까지야 개나 소나 다 이제 맞추는 거고, 또 뭐, 얘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응이 첫소리 음가가 없으니까. 뭐, 경, 그죠? 얘는 안 되지. 이응이 첫소리니까 음가가 없다고 아까 했잖아. 그지? 그럼 총 몇 개? 하나, 둘, 서희 몇 개? 4개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살짝 이런 생각도 좀 가질 것 같아. 아까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음가가 없어서, 그죠? 이거 어떻게 읽었어? 이렇게 읽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받침, 즉, 끝소리를, 첫소리 이렇게 옮겨서 발음을 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도 여기 음가가 없으니까, 요 이응을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냐?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응이 끝소리일 때는 옮겨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응이 끝소리일 때는 그냥 어떻게 강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자음일 때나 옆으로 옮겨가서 발음하는 거지. 됐어요? 이제 음절의 개수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됩니까? 자, 시험에 나왔던 기출도 하나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건 문학의 종류인데요. 문학의 종류인데. 자, 이제 프린트를 살짝 보시면 문학의 종류가 언어 형태에 따른 갈래가 있죠. 그죠? 갈래라는 말은 종류예요. 종류.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에 문학의 종류가 나오는데 언어 형태에 따라서 무슨 문학이 있고 운문 문학이 있고 또 무슨 문학이 있다? 산문 문학이 있대. 그럼 운문과 산문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운문은 운율이 있는 문학을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산문 문학은 운율이 없는 줄글의 문학을 산문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도 간단합니다. 산문 문학의 대표적으로 소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럼 소설에서 운율 살펴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학이니까? 산문 문학이니까. 산문 문학이니까. 뭔지 아시겠지? 그럼 운문, 대표적으로 시가 있어. 그럼 시에서는 뭐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야? 운율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요소야. 운문 문학이니까. 이해하셨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언어 전달 방식에 따라 나눴어요. 무슨 문학하고? 구비 문학하고 또 무슨 문학? 기록 문학으로 나눴어. 이때 구는 입구자예요. 입구. 입구자예요. 그럼 구비문학은 뭔 얘기예요? 어떻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얘기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얘기야. 자, 한참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조선시대, 그 전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시대도 거치겠지만 삼국시대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삼국시대에 문학이라는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때 글을 썼겠어, 안 썼겠어? 썼겠지. 어떻게 인류가 그렇게
생존해 가는 가운데 문학이라는 글이라는 걸 쓰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삼국시대 문헌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뭐 구지가라든가, 뭐 공무도화가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있단 말이야.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글 다 썼을 거예요. 조선시대도 다 글을 썼을 거야. 그런데 조선시대 언어적인 측면에 아주 큰 분기점이 있었지. 바로 세종대왕이 뭐를 만드는? 훈민정음, 한글을 만드는 가장 큰 분기점이 있었잖아. 그럼 한글은 세종 때 만들어졌어. 그럼 그 전까지는 한글이 있었어, 없었어? 한글이 없었어요. 그럼 뭘 썼어? 한자를 썼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한자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평민들, 뭐 농사 짓고 물고기 잡는 이 평민들이, 노비들이 한자라는 걸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지? 근데 한자라는 걸 모르니까 글을 쓸 수는 없어. 한글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노래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 같은 거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일하면서 힘드니까, 노래 같은 거 불렀겠어, 안 불렀을 거란 말이야. 그지? 하지만 그걸 기록할 수는 없었겠지. 그죠? 우리는 뭐 민요라는 게 있잖아. 그죠? 백성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노래. 뭐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라든가, 아니면 뭐 놀 때 부르는 유희요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뭐 제 같은 거 이렇게 올릴 때 뭐 의식교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기록할 수는 없었어. 근데 입에서 입으로는 뭐 하겠어? 전해져 내려오겠지. 그런 게 바로 무슨 문학이 되는 거야? 구비문학이 되는 거야. 그럼 기록문학은 만약에 한글이 창제되기 전의 문학인데 기록문학이야. 그럼 이거 뭐로 기록을 했겠어? 한자로 기록을 했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한글이 창제되기 전의 문학인데 그게 기록문학이다 하면 이건 주로 누가 부르고 누가 썼을까? 왕, 신하, 즉 귀족층들이 썼을 거야. 양반층들이. 얘네들은 한자를 아니까. 문자 생활을 누렸으니까. 그럼 만약에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문학인데 구비문학이야. 그럼 이건 주로 누가 불렀을까? 이건 주로 누가 했을까? 이건 평민문학이에요, 평민문학. 평민문학이야.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결국 세종 때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글로 이렇게 쓰겠지?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문학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기록문학이 되는 거야. 자, 한글이 창제되기 전 기록문학은 뭐로? 한자로 만약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죠? 이건 무슨 문학이다? 평민이 아닌 양반 문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학을 딱 봤을 때 이게 구비 전승된 문학인지 아니면 기록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문학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는 초점이 조금씩 또 달라져요. 왜냐? 생각해봐. 평민들의 삶하고 양반들의 삶이 같았겠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양반들은 뭐 성리학 유교적인 측면의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썼을 거 아니야. 평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 뭐 이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로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구비, 기록의 문학이 좀 다르다라는 것. 나중에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초점은 세 번째입니다. 별표 한번 쳐주시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갈래.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갈래라고 했음? 서정 갈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1교시 때 그죠? 잠깐 살펴본 사항이었죠? 무슨 서? 개인서. 정서정.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뭐를 살펴봐야 된다? 정서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정 갈래는 포인트는 이 정서예요, 정서. 그래서 이 정서를 파악하는 방법을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은 무슨 갈래가 있음? 서사 갈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극갈래가 있는데 이 두 갈래의 공통점은 뭐 중심? 사건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야. 사건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사 갈래 문제가 나오면 어떠한 사건이 펼쳐지는지, 아까 살짝 써드렸지만 어떠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가 서사갈래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무슨 갈래? 교술갈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술갈래는 물론 사건이 있긴 하지만 얘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이에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이에요.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게 주입니다. 교훈을 주는 게 주예요. 그러니까 교술갈래가 나오면 뭘 파악하는 게 우선시 돼야 돼? 교훈을 파악하는 게 우선시 돼야 돼. 물론 글쓴이가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주 중심이 되는 건 그 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사건 갈등이 중심이야. 그 다음에 서정갈래는 개인의 정서를 다룬 거야. 근데 얘가 둘로 이렇게 나뉘었지. 그죠?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목적으로 쓰면 이렇게 서사갈래 이렇게 나누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뭔가 얘하고 얘가 무슨 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가 뭐냐면은 사건이잖아?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서술자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설에 철수하고 영희가 등장을 했다. 그럼 이제 철수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영희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서술자인 거야. 그래서 일찍 갔더니 영희가 집에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서술자인 거야. 그런데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 갈래의 하위 갈래도 내가 써놨죠. 그죠? 서정갈래의 하위 갈래 대표적으로 뭐 있어? 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사갈래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극갈래의 대표적으로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술갈래의 대표적으로 수필이 있고요. 내가 대표적인 것들 지금 암동갈 쳐. 서사갈래 시. 그냥 써 옆에다가 시. 그 다음에 서사갈래는 뭐이? 대표적으로 소설. 그 다음에 극갈래의 대표적으로 희곡, 시나리오 이렇게 써주세요. 희곡과 시나리오. 대표적인 거. 다시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지?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서사갈래는 누가 있다? 서술자가 있어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극갈래는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이 극갈래는 뭐가 없다고? 서술자가 없잖아. 그러면 사건이나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거야? 그래서 극갈래는 인물의 말과 무엇으로?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오케이? 자, 소설로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불렀다. 이렇게 갈 거야. 소설로 쓴다면. 근데 이걸 극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응? 이렇게 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지 시나리오 희곡인지는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구별 확실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시나리오고 얘는 이제 소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둘의 공통점 다시 정리하자면 뭐의 문학이다? 갈등의 문학이다. 사건이 있다. 차이점은 서사갈래는 뭐가 있지만 서술자가 있지만 그죠?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다. 이거야. 이해됐음?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필기하면 시곡은 연극의 대본이에요. 연극의 대본이에요. 연극의 대본. 오케이?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가지고 배우들이 뭐 하는 거야? 연기를 하는 거야. 그지? 연극 한 번 정도는 뭐 TV나 직접 체험이나 봤을 거 아니야. 무대에서 배우들이 뭐 해? 연기를 해. 그지? 객석에서 관객들이 그 연기를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야. 소설을 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안 그래? 뭐 이름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지. 문자를 읽고. 근데 얘는 어때? 직접 가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뭐해? 보잖아. 듣잖아. 그죠? 보고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 개념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었다 이러면 언제 일어난 거야? 과거에 일어난 거지. 밥을 먹고 있다 이러면 지금 일어나는 거지. 현재지. 밥을 먹겠다 이러면 미래잖아요. 미래잖아. 만약에 내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배우들이 이제 대사 같은 거 이런 거 날릴 거 아니야. 이런 대사 날리는 걸 과거로 드러낼까요? 아니면 미래로 드러낼까요? 아니지. 내가 직접 보고 있는데, 가서 직접 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뭐로 드러낼까요? 현재로 드러냅니다. 현재로. 그래서 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현재 문학이에요. 현재형. 어떻게 과거를 어떻게 드러내? 그죠? 현재형 문학이야. 직접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 그런데 서사갈래 있죠. 서사갈래는 주로 과거형으로 드러냅니다. 주로 과거형으로 드러내요. 자, 그러면 소설은 어떻게 써? 만약에 이거 한다면 영희야라고 불렀다 이렇게 쓸 거야. 과거형으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걸 극으로 하면은 영희를 뭐 한다? 부른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현재형 문학이니까. 얘는 어떻게 쓸 거고? 불렀다 이렇게 쓸 거고 과거형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직접 보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극문학은. 됐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밑에 보시면 하위 갈래 한번 보세요. 하위 갈래. 서전 갈래, 하위 갈래 보면 이제 한시, 고대가요, 향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시는 당연히 뭐로 쓴? 한자로 쓴 시가 한시예요. 한자로 쓴 시가 한시야. 그 다음에 고대가요라고 있죠? 고대가요는 주로 삼국시대 때 부른 노래를 이제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밑에다 삼국시대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향가 나오죠? 삼국을 통일한 게 누구요? 누구요? 하면 어느 나라야? 신라잖아. 그래서 향가는 통일 신라 시대. 뭐 기본적으로 신라 시대 때 유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 뭐 나와? 고려가요 나오죠?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언제 불렀겠어요? 고려시대 때 부른 거야.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가사 나오죠? 가사는 조선. 가사 밑에다가 시조도 하나 써주세요. 시조 왜 안 썼나? 시조. 이제 이런 거 배워 나갈 거라고 앞으로. 그 다음에 신체시 있죠? 신체시는 개화기라고 써주세요. 개화기.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범하게 되면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를 이제 개화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현대시는 1910년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현대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써오는 현대시. 이런 게 이제 하위 갈래예요.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좀 보시고, 이거 보시고, 이 보면은 서전 갈래 옆에 보면 세계의 자화 이런 말 써놨죠. 말이 좀 어렵지. 서사 갈래나 극 갈래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 이렇게 써 있고요. 그죠? 교술 갈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아의 세계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라는 말이 또 뭐고 세계화라는 게 또 뭔지 애매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자아와 세계가 대체 뭐냐를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 개념만 잘 잡으면 돼. 어차피 우리는 공무원 문제, 뭐 주관식, 서술형 이런 거 없어. 단답형 이런 것도 없잖아. 그냥 뭐요? 다 객관식이잖아. 1, 2, 3, 4 객관식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자 내외로 쓰시오.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자아가 뭐냐, 세계가 뭐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만 잘 해두면 돼. 뭐 크게 어렵게 이론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자아는 나예요, 나. 자아는 나야, 나. 나야, 나? 뭐 노래 같은데? 자, 어쨌든 나야. 세계는 내가 아닌 게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는 내가 아닌 게 세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오늘 만약에 가서 일기를 씁니다. 첫 수업인데 눈빛들이 초롱초롱하고, 수업, 앞으로의 수업이 좀 기대되고, 물론 한 놈 조는 거 봤는데 화도 좀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썼을 때, 뭐, 오늘 수업에 대해서 내가, 뭐, 나의 어떤 심정 같은 거 막 얘기해. 그럼 이건 뭐고? 이건 자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해. 그럼 그건 뭐야? 세계가 되는 거야. 그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강의실이 좁았어. 그럼 그 강의실도 뭐가 되는 거야? 세계가 되는 거야. 이해돼? 분필의 색깔이 상당히 다양했어. 그럼 이 분필도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아닌 건 다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건 다 세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봐봐. 우선 교술갈래부터 볼게요. 교술갈래부터. 요것만 기준을 잘 잡아두면 어렵지 않아. 교술갈래는 대표적으로 수필이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집에 가서 일기도 수필입니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일기를 썼을 때 나의 뭐를 얘기를 하겠어, 먼저? 경험, 체험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을 얘기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아야, 세계야? 자아가 되는 거지. 내가 경험한 걸 쓰는 거니까 자아가 되겠지. 이거 왜 쓴다고요, 수필? 독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모든 수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누구한테 교훈을 준다고? 독자한테 교훈을 준다 그랬잖아.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건 독자한테 주는 거야. 그럼 독자는 자아야, 세계야? 나야, 내가 아닌 거야? 내가 아니잖아. 독자는 읽는 사람인데 난 쓰는 사람이고. 그죠? 그럼 독자는 뭐가 돼? 세계가 되는 거야. 그럼 나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죠? 나의 정서를 독자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쭝쭝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아의 세계화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이거? 수필은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목적이니까.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누구에게? 독자에게. 독자는 뭐야? 세계야. 그럼 자아, 내가 느낀 걸 독자에게 전달해. 자아의 세계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시 있죠, 시. 만약에 일제강점기야. 뭐 이육사야. 이육사의 시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럼 이육사가 시를 쓸 때 자기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겪은 그 시련과 고통을 독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 써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 괴로운 심정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그 세계를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면화시키는 거야. 옛날에 시 쓰면 뭐 시인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요즘이야 뭐 글 써가지고 뭐 조금 뭐 판매율 높여가지고 이름을 조금 이렇게 드높이고 싶은 뭐 작가들도 많을 거야. 근데 시는 뭐 자기가 쓴 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읽게 해서 팔려는 그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돼. 진정성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줘야 돼? 세계의 자아.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내가 얘기했지 서술형 문제 없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얘는 이해가 됐잖아. 교술갈래는 이해가 됐잖아. 얘는 애매모호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시인들이. 그죠? 자기의 감정을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고 쓰는 시인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얘가 이해됐으면 그냥 얘 뭐다. 서정갈래는 얘 뭐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술갈래가 뭐에 뭐 하니까. 자아의 세계화니까. 그럼 서정갈래는 뭐라고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자아의 세계화.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또 따로 별도로. 뭐 중심이라고 했어? 서사갈래, 극갈래는? 사건. 갈등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와 뭐가 갈등한다는 얘기야? 자아와 세계가 갈등한다. 그래서 자아와 세계의 갈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두 개 다. 서사갈래하고 극갈래는. 밑줄 쳐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묶이니까 이 묶이는 대로 갈등이란 단어에 그냥 신경 써주면 되고. 그지? 문제는 얘하고 얘인데 어차피 나누어졌다는 건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진 거 아니겠냐고. 얘가 이해가 좀 힘들지만 얘는 이해가 됐다면 얘 반대라고 생각하면 뭐 역으로 얘가 이해가 됐는데 얘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얘 반대는 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아와 세계화 이 어려운 용어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른쪽에 기출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 우선 1번. 서정 양식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지.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개인서, 정서정.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서사 양식은 현재를, 극 양식은 과거 시제를. 에이, 뭐 했어, 둘이? 그렇지. 바뀌었지. 교체가 됐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교술 양식은 세계의, 자아의 세계화다. 금방 설명한 대로 접근을 해주면 될 것이고. 4번은 극 양식은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이겠지? 뭐는 있지만 어떤 갈래는 서사 갈래는 뭐가 있지만 서술자가 있지만 극 양식은 서술자가 없다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 서정, 서사, 극은 상위 양식에 속한다. 왜? 밑에 하위 갈래들이 다 있었잖아. 하위 갈래들이 다 있었잖아. 그러면 밑에다가 6번 해놓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서정, 서사, 극은 똑같이 서정, 서사, 극은 하위 양식에 속한다. 가로 O야 X야? 그런데 상위 양식, 하위 양식에 대한 개념만 좀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서정 갈래의 하위 갈래들을 내가 써놓은 건 어느 범위가 더 큰 거야. 서정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고대가요, 향가, 뭐 시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때 뭐 고대가요니 향가니 이런 것은 서정 갈래의 무슨 양식? 하위 양식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서정 갈래는 이것들의 무슨 양식? 상위 양식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지금 6번에 쓴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서정 갈래보다 큰 갈래가 있다는 얘기잖아. 큰 양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정 양식을 하위 양식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지.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 그래? 다 묶어서 뭐라 그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학이라고 하잖아. 그치? 지금 문학의 갈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문학의 종류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서정, 서사, 극 양식은 하위 양식이다. 맞아, 틀려? 맞아. 이래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견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 문학은 하위 양식이다. 맞아, 틀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지. 문학보다 더 큰 게 있는지 없는지. 그지? 문학보다 큰 거 없어? 있잖아. 뭐야? 예술. 예술이 있잖아. 뭐 문화라고 해도 되고. 안 그래? 예술 안에 글로 하면 문학이고, 몸짓으로 하면 춤이고, 소리로 하면 노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림으로, 뭐, 붓으로 이렇게 그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위 양식과 상위 양식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견주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 본 건 여기까지야. 오늘 준비해 온 건 여기까지고, 원래 오리엔테이션 때는 수업을 좀 길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맛배기식으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린 거야. 앞 페이지 보시면 문제 영역 맨 처음에 이제 설명해 드린 거 있죠? 문제 영역. 거기서 이제 문법에서는 또 뭘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에서는 어떤 걸 공부할 거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제 훈련법은 아까 내가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훈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문학의 종류와 특징, 기본적인 종류와 특징은 오늘 수업을 해드린 거야. 그리고 이제 문학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들 같은 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